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도움되는 부분 잘 발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투자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자기만의 노하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초심대로 잘 이끌어 가면 됩니다. 이끌어 가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팔랑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꾸 팔랑귀가 되다 보니까 좀 내가 볼 때는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괜히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하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알겠죠? 저는 항상 멀리 봤을 때 롱 포지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숏 포지션 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롱인지 숏인지 일단 길게 봅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시장 외면이 심상치 않네요. 심상치 않은데 올해 4월만 해도 1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순매도했고 국내 투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9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질 거다, 그런 일들이 예견이 됐는데 투자 매력도를 좀 잃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투자 시장의 개미의 한숨들이 쏠리고 있더라. 개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 동향을 보니까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9조 7,937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4월달에 남은 3거래일 동안 거래에서 극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 월간 순매도를 기록할 게 유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역대 최당 그 순매도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1개월입니다. 순매도 기간으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우는 중이고, 또한 월간 순매도 규모로 보니까 역대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월간 순매도 역대 1위는 코로나 그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3월입니다. 이때가 12조 5,550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31.52%로 낮았고요. 23년 8월 30일에 31.49%니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작년 7월 말에 35.65%였던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유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외국인이 누적 순매도액은 38조 9,354억, 이 중에 24조 4,300억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다는 거죠. 24조 4,300억.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56.48%였던 외국인 주식 그 보유율이 현재는 50%예요, 50%. 많이 팔다 보니까 벌써 지분율도 많이 떨어졌네요. 트럼프 관세발 통상 전쟁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다소 선방을 했는데, 이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외국인들은 이날 19 거래일 중 미국의 그 사고 건수를 90일 유예한다고 했죠. 이 발표한 직후인 지난 10일 3,286억, 그리고 25일 6,146을 제외한 17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월말로 갈수록 순매도 규모는 축소되더라. 이렇게 반등이 변수로 보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여부가 주목을 받습니다. 내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반등의 추진력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주목받는 그런 이유죠. 관세 관련 협상 진전 소식과 1분기 실적 시즌 호조, 환율 하락과 외국인 수급의 저점 가능성 등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회복을 시간 문제로 보는 증권사 분석도 있네요.
외국인의 순매수 재개는 여부가 아닌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이들이 한동안 매도세로 일관했던 상사, 자본재, 조선 등등에서 순매수의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니까 외국인은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은 수주 중심의 산업군에 배팅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순매도가 10조 원에 육박을 했다는 사실들 한번 잘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좀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네 계속.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실적은 개판인데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다행이죠. 테슬라의 올해 첫 공식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기사가 쏟아졌죠. 1분기 순이익이 4억 90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71%나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고, 더구나 핵심 사업부인 자동차 사업 매출이 139억 6,700만 달러인데요. 이 기간에 20% 줄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적 악화나 그 악화의 그 원인으로 지목된 그 일론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 머스크가 5월부터는 도지라고 하죠. 이 도지 수장으로서 업무를 좀 줄이고 이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밝히다 보니 22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당일 주가가 시간에 거래해서 5.39%나 뛰더라는 거죠. 막 고공 슈팅을 했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긍정적인 대목은 있다. 바로 에너지 쪽이다. 에너지 사업 쪽. 테슬라가 공시한 1분기 실적 IR 자료 보니까 에너지 쪽이 24년 1분기에 16억 3,500만 달러에서 올 1분기 보니까 27억 3천만 달러로 무려 67%나 뛰었어요. 에너지 쪽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사업 매출과 비교하니 비중 자체는 높진 않는데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더라. 그리고 IR 자료에선 다른 에너지 사업 관련 통계도 눈에 띄네요. 지난해 4분기 파워웰 설치량이 처음으로 1기가와트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파워웰이 아니고 파월. 이 파월은 태양광 등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ESS 시스템인 그 메가팩의 경우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네요. 테슬라 측은 높아지는 관세가 에너지 저장 장치 단기적으로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의 전기화와 AI 성장이 ESS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본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심의 한국에서 가정용 ESS가 생소한데 다른 나라에선 점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ESS 설치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주가가 어제도 뛰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조만간 3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아주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